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상화폐 발행 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이 페가뱅크 플랫폼은 가상화폐 발행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개인들이 실제 본인들이 직접 발행하는 플랫폼이에요. 즉 화폐 발행의 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던 걸 비트코인이 화폐 발행의 시초이다라고 주장했듯이 실제 그것을 구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부터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죠. 화폐를 내가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국가이고 여러분들이 국가중앙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중앙은행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게 이 페가뱅크 플랫폼인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연합해서 스스로가 만든 가상의 은행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의 은행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결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제에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 결제에 사용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 가상화폐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발행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가상화폐를 1,000만 원어치를 누구나 발행한다고 합시다. 그 이상 발행할 수가 없어요. 딱 1,000만 원어치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합의합시다. 이 1,000만 원을 진짜 돈 1,000만 원처럼 우리끼리 쓰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리고 믿고 제가 1,000만 원을 주면서 진짜 돈 1,000만 원 주세요. 주실래, 안 주실래?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응? 네, 진짜로 1,000만 원 주실래, 안 주실래? 드려야죠. 이렇게 드려야지 다 해놓고 실제 하잖아요.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예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한 개를 가지고 내가 들어갑니다. 물론 0.5개를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0.1개를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자, 근데 이 비트코인 한 개가 현재 6만 달러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가지고 들어오면 6만 달러의 가상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가치는 얘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이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혹시라고 하는 건 있어도 설마 하면서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굳이 이 비트코인 6만 달러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똑같은 가치인데 혹시나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이 구현이 됐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 6만 달러를 내가 가게에서 결제에 썼더니 가게에서 썼더니 이걸 6만 6천 달러로 쓴다고 가정하자고요. 6만 6천 달러 10%를 더 업해서 내가 실제 결제에 쓴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써요. 그 즉시 내가 10% 이득이야. 갖고 들어와서 쓰는 즉시 10% 이득이야.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갖고 저게 오를까 내릴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당연히 낫죠. 자,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플랫폼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결제 플랫폼들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있고 네. 카드 있고 요즘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사람들 많이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중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네. 대부분은 없는데 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쓰는 이유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편해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쓰면은 결제한 금액의 1.5%까지 캐시백 됩니다. 엄청난 캐시백이에요. 여러분 체크카드 쓰시는 분 계시죠? 네. 그거 캐시백 얼마 될 것 같아요? 0.3%. 0.3%예요. 그러면 그거 알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당연히 쓰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냐? 얘네들은 그 돈으로 여러분이 은행에 있는 돈을 기업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 이 기업으로 넘긴 돈이 늘 잠겨있는 돈이 3년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5조입니다. 지금은 2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 20조가 잠겨있다는 건 네이버가 은행이라는 소리예요? 은행 아니라는 소리예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겨있는 돈을 자기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 그 중에 떡검을 여러분들한테 찔끔 주는 게 1.5%예요. 근데 은행보다 더 많이 줘요? 안 줘요? 더 많이 주지.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카드사도 망해요. 그러면 결국에 살아남는 게 뭐만 살아남아요? 기업 페이만 살아남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현금 쓰다가 카드 썼던 이유가 뭐죠? 외상. 외상 때문에 그런 거. 편리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편리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쓰는 이유는 캐시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유저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제 수단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그래서 카드는 왜? 무이자 외상주니까 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 그래서 가맹점이 왜 생겼냐? 어떤 가맹점이 딱 생겼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 봤더니 거기가 신용카드 가맹점이야. 사람들이 신용카드 발행해갖고 거기서 써. 왜? 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맹점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를 장악하면 가맹점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신용카드 시장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고, 얘를 뛰어넘을 수, 이 한 달 무이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경쟁력 있는 결제 수단은 나올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그 기업페이야. 1.5%를 캐시백해줘.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1.5%는 얼마나 되는 거냐면요. 1년으로 따지면 18% 이자 받는 거 똑같아요. 18%. 그러니까 애들이 넘어가요. 은행은요 0.3%, 3.6% 이자 받는 거야. 은행이 줄 수 있는 최대죠? 은행이 줄 수 있는 최대 주는 거예요. 얘네들도. 왜? 저 기업회와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1.5%를 줄 수는 없어. 그럼 얘네들 망해버리거든.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기업이 이제 금융을 장악하는 시대로 접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업이 금융과 결제와 모든 걸 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이제 앞으로 다 어디에 있어? 기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안 벌게 돼요? 더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이 기업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뭐 미국 같은 경우 페이팔, 이런 기업페이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얘네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쏟아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적어도 몇십조를 쏟아부어요.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장을 뛰어넘을, 그러면 그 차세대 미래의 결제 플랫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없어요. 기업을 이길 경쟁력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은 없어요. 그것을 이 페가뱅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없다. 없는데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죠? 얘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또 저거 세금 있어요 라고. 어떻게 세금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겠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뭐냐면 금투세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22% 수익을 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갖고 들어갔어. 그래 비트코인 샀어. 내가 3억이 됐어. 그럼 2억 수익 났죠? 그거에 대해서 22% 떼겠다는 거예요. 잃으면 지책임. 따면 세금 22%.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도 하겠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하죠. 왜? 손해나는 짓을 왜 해? 이길 수도 있지만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불복 게임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얘가 결제에 쓰여지면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얘를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제 회계 기준에서 얘를 가상 자산으로 정했어요. 얘는 금융 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얘를 회계 기준을 암호란다. 무형자산.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편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다른 코인은 또 달라요. 다른 코인은 비증권형 코인이 아닌 증권형 코인으로 규정되어서 투자 상품으로 규정될 확률이 99%입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를 다른 코인 할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얘가 한마디로 하면 자산이야 자산. 얘도 자산이야 자산 아니에요? 자산이지. 왜?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숫자니까. 얘는 블록체인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가게가 물건 주고 얘가 물건 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물 교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물물 교환이냐? 디지털 자산을 줬으니 디지털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기에는 마케팅 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코인 비즈니스 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과정들이 다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과정에 이 전제 조건들이 다 붙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거냐? 자, 잘 보세요. 실제 고객들이 10%를 그래서 세금이 없으니,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으니 가게는 10%만큼 할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어떤 결제 수단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알면 젊은 애들은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여러분도 쓰죠? 다른 거 어떤 거보다? 당연히 쓰죠. 왜 이익되는데 이걸 왜 안 쓰냐고. 자, 쓰게 되면 생각해 보자고요. 쓴다는 건 이 가상화폐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발행한다는 거죠. 발행한다는 건 비트코인이 페가뱅크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돼 있어야 안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10개 있는데 이게 계속 여기로 들어와. 나가진 않아. 왜? 이걸로 결제했으면 담보로만 설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지. 이게 현재 얘로 1억인데 얘가 3억 됐어. 3억 됐어도 사람들을 가지고 들어가. 왜? 얘의 시세, 지금 당장의 시세로 그대로 그냥 바뀌어. 그러니까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올라도 얘네들은 아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갖고 들어와서 10% 할인 받으려고 했어. 그러면 투자 수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야, 이런 게 있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미 JP 모건이 다 검증까지 다 했어요. 이게 실제 결제에 쓰여지면 한 개가 최소 100만 달러가 안 돼.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14억. 그것도 최소. 그럼 그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따지면 2억 8천조예요. 2억 8천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 1인당 5억씩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돈이야. 그러면 20인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자야. 현금 20억인 부자야,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당연히 다 부자예요. 그럼 전 국민이 부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야, 여러분 비트코인 현재 한 개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 없죠? 자,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러면 얘가 14억 되니까 지금부터 우리 비트코인 한 개 갖기 운동하자. 그럼 내가 돈 얼마 들어가야 돼요? 8천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 8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까놓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우리 그럼 여기서 돈 벌어갖고 사자. 그럼 그동안에 또 올라버려? 안 올라버려? 몰라요. 우리가 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만 좋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떼돈 벌어. 그러면 이거 알면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끼리 코인을 발행하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코인을 발행하자. 이 발행한 코인을 우리가 미래에 비트코인처럼 비축자산으로 더불어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행을 해놓고 쓰면은 또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왕창 발행해놨어. 근데 일은 하나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조금 발행했어. 근데 열심히 일해서 이 플랫폼의 유저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어.
그랬더니 진짜 비트코인처럼 한 개가 1억이 됐어. 그럼 기분 좋죠. 근데 이분이 번 거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야. 갑자기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그러는 거지. 야, 왜 내가 일하니? 네가 일해. 네 더 많이 이거 코인 발행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발아, 나한테도 떠넘기네. 야, 네가 해. 너는 나보다 더 했잖아, 코인을. 그렇게 떠넘기다 보면 결국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똑같은 꼴이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이 발행한 코인을 우리끼리 채굴을 하자. 채굴의 방법이 이 플랫폼 결제 쓰는 사람들을 늘리면 이 발행된 코인이 보석으로 바뀌어. 얘를 그래서 원석이라 하자. 그러면 조금 갖고 있어도 유저를 막 늘렸어. 그랬더니 채굴된 코인이 1억 갔어. 여기는 채굴된 코인이 없어. 그럼 갑자기 기분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 무지 좋지. 일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잖아요. 그래야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 이름을 페가 코인이라 하자. 그래서 페가 베큰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을 얘랑 같이 함께 이 기축 자산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쓰자. 그럼 사람들은 이거 갖고 들어올까요? 이거 갖고 들어올까요? 이거 갖고 들어오지. 왜? 이건 잘 모르잖아. 그죠? 처음에는 다 이거 갖고 들어와요. 지금도 현재 이거 갖고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얘는 가지고 들어올 때 수수료가 10만 원이야. 현재. 그런데 얘는 가지고 들어왔더니 수수료가 1,000원밖에 안 해. 그걸 우리 사장님이 딱 알았어. 왜? 똑같이 얘도 1억이고 얘도 1억이에요. 왜 1억이냐면 가격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코인 가격 누가 결정해요? 우리요. 주최 측이 결정하잖아요. 주최 측이 누구예요? 우리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1억이면 1억인 거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 거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얼마로 하시고 싶으세요? 10억으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10억으로 하면 사람들이 웃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도 1억인데 저 새끼들은 왜 뭐하지 지들 잘났다고 10억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1억으로 가정하고 1억으로 올려놓다가 합시다. 쟤는 왜 1억이야? 사람들한테 눈에 요주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걸 한번 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왜? 발행되는 건 1억 원치 똑같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로 가지고 들어왔더니 수수료 1,000원밖에 안 하네? 그 순간 그게 여러분 알려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갖고 들어와요? 이걸로 갖고 들어오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페가코인이 현재 상장된 게 10개밖에 없어. 근데 10개 1억이면 10억이잖아. 이렇게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20명이야. 1억씩. 20억을 발행하려고 해. 그러면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올라요. 2배로 올라야지. 2배 오르면 그때 우리끼리 야 10%만 우리끼리 내놓자. 좀 떨어뜨려야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팔면은 쭉 떨어져. 그래서 1억으로 또 떨어졌어. 그러면 이때 밖에서는 뭔 소리가 나와요? 야 때는 이때다. 지금 사지 않으면 이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네. 얘네들 장난 아니네 하고 사람들이 실제 쓰잖아요. 자 얘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얘로 써. 근데 가지고 들어올 때 얘를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그래서 코인은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결제에 쓰여져야 되는데 코인 자체로는 결제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블록체인을 씌우지 말아야 되는. 왜? 얘 씌우면 얘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러면 내가 10,000원 결제하는데 수수료 1,000원 해서 11,000원 결제해야 된다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다 없앤 거야. 얘네들은 블록체인으로 돼 있어. 왜? 가지고 나가서 내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결제했을 때는 얘를 활용만 할 뿐이야. 얘가 굳이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혹시 어떻게 알고? 우리끼리 만든 거지만 혹시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필요한 때는 이런 걸 갖고 있고 내가 쓸 때만 이렇게 해서 써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코인 비즈니스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 전체 내용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면서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다 끝났어요.